제목만 봐도 지금 경악스러운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일단 김묘성 기자님, 일타 강사라는 게 뭐예요? 네, 일타 강사란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가나 인터넷 강의 등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타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지난 17일입니다. 한 교육업체 유튜브 채널에 이 일타 강사 남성분의 부고 소식이 올라옵니다. 이 사망한 강사는 28년째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 부동산 공법 분야의 일타 강사였는데요. 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예요, 네, 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영상을 올리면서 제자들과 소통을 활발하게 했던 강사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나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 수강생들 사이에서 일타 강사로 소문이 날 정도라면 전현평론가님 얼마나 또 그만큼 많은 수강생들한테 인기가 있다면 그만큼 또 본인도 그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을 거다. 그러면 과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사이에서도 선생님 혹시 과로로 사망하신 거 아니야? 심장마비 아닐까라는 추론이 일었습니다만 사실 이 사망 원인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타살입니다. 네? 이 강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것인데요. 그 과정과 범인을 알고 나면 더 놀라운 상황입니다. 세상에. 강사를 해친 사람 바로 이 강사의 부인이고요. 뭐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보통 보험금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아내와 이 강사는 단둘이 자택에 있다가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술병을 휘둘렀고요. 이 강사가 맞아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오후 2시에 사망을 했는데요. 약 1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니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내와 부부싸움 도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세상에 이런 물건을 휘두른다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박주희 변호사님, 세상에. 네, 이 아내는 이 범행 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자수를 합니다. 이 경찰에 밝히기를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화가 나서 이 술병을 휘둘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둘 사이에 실랑이가 있다가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진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전에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경찰의 신고는, 그러니까 경찰의 부부싸움과 관련된 신고는 없었다라고 하니까요. 네. 좀 더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부부싸움, 말싸움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믿기지가 않아.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즘 들어서 부쩍 앞서서 그 사고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고 소식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그렇죠. 이렇게 흉흉한 또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하면은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조차 들 정도입니다. 이번의 경우 이제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네. 이분이 28년 동안 강사 생활을 했다는 그랬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동안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제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애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충격도 상황입니다. 크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28년 동안이나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 과로를 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고요. 네. 언제나 정말 반갑게 반겨주셨던 선생님인데 너무 그립다. 네. 또 수험생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분인데 그리고 힘든 수험 생활을 교수님 덕에 겨우겨우 버텼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믿지 못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또 과거에 청강했던 한 누리꾼에 의하면은요, 이분의 경우는 정말 설명을 조곤조곤하게 이 교수님이 해주셨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자를 보내게 되면 너무나 그야말로 10초 컷이라고 하죠. 아주 빠르게 대답을 해주셔서 참 감탄을 했던 그런 세상에. 선생님이었다고 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시험 통과해서 지금 개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정말 믿기 어렵고 너무 화도 나고 슬프고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이런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제자분들은요.
이 숨진 일타 강사분이 무려 28년 동안 이 외길을 걸으면서 많은 제자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을 그냥 상업적으로만 그냥 의례적으로만 재운 게 아니잖아요. 열정적으로 대하셨기에 지금 제자분들이 추모의 글을 남긴 것 봐도 아, 이 선생님이 이 돌아가신 분이 강사분이 얼마나 그동안 인간적으로 열정적으로 대하셨는가를 다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박선배 변호사님 이 몹쓸 아내라는 사람의 행동 물론 진술은 이 사람 자체가 범행 자체를 지금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숨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고지고대로 이 말을 지금 다 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일단 아내에 대해서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내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고 네. 사실 경찰은 살인 혐의 적용이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이 사건은 향후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아내가 신고한 사건, 즉 자수에 해당하다 보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혐의로 혐의 사실을 삼기 마련입니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살인의 고의까지는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다툼을 벌이다 한 일방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타방에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는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흉기, 가격 부위, 공격의 형태와 경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 사건은 수사와 재판 내내 상해치사인가 살인인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사건 같습니다. 혹시요, 박선배 변호사님, 자, 지금 이 아내라는 몹쓸 인간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신의 행동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요구해서 홧김했다. 근데 남편분이 지금 숨진 남편분이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면 단둘이 살고 있던 이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는가? 그 과정까지 다 샅샅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혹시 모를 금전관계, 뭔가 불만족스러운 금전관계 있다든가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 있다든가 다 그런 것도 혹시 수사에 포함됩니까?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할 수밖에 없고 긴급 체포하게 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다 보니 수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혐의라고 할 수 있는 더 작은 혐의, 즉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지금부터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경위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 이유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조사 과정에서 결국 두 사람의 상당히 악화된 사이 나아가서 어느 일방이 타방을 살해할 수도 있는 가능성,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다루어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사 초기와는 달리 혐의 적용 자체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게 되면 당장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인멸 나아가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이 아내란 인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알고 있는 것 다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손으로 숨지게 만든 그 고인된 남편한테 그나마 100배 사죄하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 부릅뜨고 이 사건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